24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공짜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1억을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된다? 24만 원의 공짜 돈이 생긴다. 1억을 평생 못 모으는 진짜 이유. 1억을 모으면은 어떤 상황, 삶이 달라지는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1억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네타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요거 사이트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텐데 네이버에서 쳐서 나옵니다. 적금이나 예금, 수시 입출식, CMA, 금융기관별 찾기, 은행, 저축은행. 예전에 제가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이트 많이 활용했거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MA, 매일 입출금이 가능한 하루마다 이자를 주는 증권사 상품이죠. 1억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 100만, 1000만, 억. 1년을 거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287만 6천 원을 준대요. 우리 종금 거니까 종합금융사니까 예금자 보호도 되죠.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뭐 예금자 보호 생각하지 말고 1억 하면은 287만 6천 원이 공짜입니다. 그러면은 월로 한번 쳐볼게요. 287만 6천 원을 월로 치면은 23만 9천 원이니까 한 24만 원이에요. 월에 24만 원. 제 월급이 200만 원이면 24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공짜의 돈이 생기는 거예요. 1억을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된다? 24만 원의 공짜 돈이 생긴다. 요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돈이 모이게 됩니다. 월 23만 원이고 이거 공짜니까 어떻게 돼요? 점심값, 핸드폰비, 교통비 이것까지는 안 되나요? 요런 것들이 공짜가 되면서 내가 저축액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행 예금보다도 더 쉬운 거거든요. CMA는 언제든 이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잖아요. 강제성이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1년 말고도 1개월 묶으면 이제 22만 원 이런 식으로 줘요. 1년을 묶어버리는 거랑 1년을 두는 거랑은 조금 이자가 다르죠. 하루만 한번 넣어볼까요? 1억을 하루만 넣어도 7,416원을 줍니다. 1억을 금요일 날 아침에 쓸 일이 없어서 넣어놓고 월요일 날 빼도 7,4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꿀팁인데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임 총무인데 200만 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한 다음 주에 써요. 그럼 이거 CMA에 잠깐 7일 정도 넣어도 문제가 없겠죠? 내가 주식 코인하면 문제지만 CMA 넣었다가 어차피 은행 예금 통장에 넣는 거랑 똑같은데 내가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이자를 챙기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어디에요? 땅 파서 1,000원 나옵니까? 요즘 동전이랑 지폐도 없긴 하지만 일주일 이렇게 넣으면은 1,000원이 생긴다. 공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1억이 있으면은 이게 공짜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만 넣어놔도 되고 하루만 넣어놔도 돼요. 짧게 3개월 미만의 국고채, 특판 채권, 증권사에서 이제 빨리빨리 주는 거 있고 가장 난이도가 낮죠. 예금도 약속한 기간을 채워야만 그 약정 이자를 주죠. 안 그러면 부스러기 이자 주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 은행도? 1억 한번 비교해 볼게요. 1억 많이 주네요. 이거 저축은행이라서 그냥 은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300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330만 원 많죠. 1억 하면은 카카오뱅크는 330만 원. 대략 287을 290이라고 치면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더 준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한 달 동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한 달 동안 하면은 약속된 이자를 주고 제가 그걸 어긴다면은 부스러기 이자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억을 평생 못 모으는 진짜 이유는요. 1억을 모으면 어떤 상황 삶이 되는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억을 모으는 방법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억 한 번에 모으려고 힘든데요. 1,000만 원 10번 모은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100만 원 100번 모은다고 하시면은 훨씬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적금을 합니다. 예금을 묶어요. 그래서 매달 종잣돈이 모이면은 바로 인출을 해서 그렇게 예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매매랑 스윙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적금이나 CMA보다는 공격적인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인출할 때마다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월급을 받고 그냥 저축액보다 또 주식 투자 소득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빠르게 모으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그러면 또 묶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타 스윙만 하게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1,000만 원이 또 돼가지고 바로 또 이제 예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예금으로 묶으려고 1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인데요. 한번 1년은 3.1%죠. 근데 이게 이렇게 스크롤하면 왜 10개월이 더 이자를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짧게 하는 게 더 많이 줍니다. 9개월, 8개월.
그래서 그냥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3개월로 하겠습니다. 그죠? 더 오래 둬. 이게 금리 인하 시즌이 돼가지고 36개월로 하면 오히려 2.8%네요. 더 오래 묶는데도 불구하고 더 조금 줍니다. 1,000만 원 지금 묶어야 되는 3%, 연 3% 3개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77,000원이 공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뭐 반영하면은 뭐 그런 것까지 따지면 그렇지만 그래도 종잣돈, 원금을 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팍 모으는 것보다 쪼개서 하면은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일단 작게 쪼개라. 어느새 8번, 9번 되면은 800만 원이 모였어요. 와, 200만 원만 더 모으면 1000만 원이 되네. 또 아끼게 되고 1000만 원을 또 예금으로 묻고 이제 조금 남거든요. 37만 원 남아요. 이제 37에서 이제 또 50만 원 모으고 싶고 저축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1억을 한 번에 모으려고 그러면은 위험한 투자를 하던가 도박성 상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1억을 모으게 되면은 공짜로 생긴다라는 걸 알았어요. 1억을 모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1억 말고도 요즘에 아파트 뭐 서울은 다 10억이 넘는데 1억 모으면 끝이 아니죠. 1억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잣돈 시스템에서 점심값, 핸드폰, 교통비를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 그 밑으로 잘 안 떨어집니다. 차근차근 모으게 되면요. 이 돈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바로 이번 주에 놀아야 되면 인력소 가가지고 노가다 뛰거든요. 이제 인력소 좀 떼주면 45,000원, 5만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벽돌 나르는 건 안 되고 그냥 공사장 주변 쓸고 공사 현장 정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는데 돈이 꼭 필요하면 술값이 모자르면 꼭 힘들게 벌면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인력소에서 받은 돈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의정부 간해역에서 신촌으로 돌아오는데 그 돈 못 쓰겠더라고요. 결국엔 그 봉투에 있던 돈은 그대로 서랍에 있고 언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모으게 되면은 함부로 쓰지 않게 돼요. 그럼 안정형 자산, 예금이라든지 채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부동산 공부도 착실하게 하고요.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한번 모아봤다라는 경험 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억을 모으면은 또 1억 5천 모으고 싶고 중간중간에 충분히 공부를 해서 뭐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장기 투자 가능한 곳에 넣을 수 있죠. 그래도 종잣돈 국내 주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국내 주식에는 안 돼요. 국내 주식은 무조건 원화채굴 인출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릴 거예요. 세 번째, 결국에는 월 저축 금액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월 저축액은 어떻게 나옵니까? 월급 마이너스 고정지출 마이너스 변동지출입니다. 고정지출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은 다 품위유지비더라고요. 변동지출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고정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오늘 고정지출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소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뭐 고정소비, 변동소비, 자기개발 소비, 관계적 소비. 일단 고정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뭐 알뜰폰 아니면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어. 그럼 뭐 한 4만 원 쓰다가 예를 들어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월 2만 원이 나옵니다. 사실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금제를 찾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심리가 바뀝니다. 와, 진짜 이거 2만 원 줄이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러면서 아마 배달을 시켜 먹던 것도 포장을 하게 되고 포장을 하는 것도 이제 외식을 줄이게 되면서 반찬 가게를 가고 할인마트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액이 늘어나서 5만 원, 10만 원 더 많이 15만 원을 줄이면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1억을 하게 되면 내가 한 24만 원 나오는 것처럼 대충 한 내가 7천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로 볼게요. 자, 수시 입출식 CMA로만 볼게요. 한 달 묶어놓으면은 7천만 원 하면은 15만 5천 원이네. 6,500으로 하면은 14만 원, 6,700, 14만 9천 원. 자, 이 15만 원만 고정지출, 변동지출 이런 거 다 줄이게 되면은 6,700만 원을 갖게 되는 효과를 내니까요. 고정비 이거 2만 원, 3만 원 줄인다고 해서 뭐 얼마나 돼? 변동비 내가 배달 그거 줄인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돼? 이런 생각보다는 종잣돈을 갖게 되는 효과. 직접 보셨잖아요. 라이프테크라고 하는데요. 뭐 펀드나 적립식, 뭐 ETF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20대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재테크보다는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고 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최고의 투자는 나에게 투자하는 거다. 고정지출이랑 변동지출에 0으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부모님도 만나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니까요. 평생 와이파이만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공기계에서. 월급을 늘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억 모으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1억을 모으는 원리, 방법, 그리고 저축액을 늘리는 방법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종잣돈을 모으신 분들이 비슷하게 합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돈값을 높여가면서 내가 필요한 소비, 나의 가치관과 맞는 소비들을 하면서 모아가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적금 만기가 되면은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아이폰이 새로 나오고 우리 집 TV가 굉장히 작아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좀만 더 모으면은 공짜로 핸드폰을 쓸 수 있다. 재테크뿐만 아니라 저축 부분,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은 영상 안 보셨을 거예요.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나의 상황에 맞춰서 월급 관리에서 종잣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